자,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이번 한 주가 많이 추웠잖아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너무 춥게 보냈고요. 네. 이번 추위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건 저희 집의 창문이 정말 크다. 아니 또 영도에 살잖아요. 섬에 있는데 네. 어때요, 섬은? 고도도 높고 바람 바람이 엄청 불죠. 일단 세고요. 네. 서울의 바람은 얼굴에 약간 표피세포를 얼리는 바람이라면 영도의 바람은 그냥 뚫는다. 네, 뭐든 피부를 일단 다 뚫어버려요. 뚫고 본다. 약간 그런 자연선이네. 바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님은요? 저는 일 때문에 서울을 잠깐 갔다 왔어요. 네, 서울 올라가면서 KTX 안에서 네. 눈을 처음 봤습니다. 어... 충청도 지나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살면서 네. 거의 한 3년 만에 내리는 눈을 펑펑 오랜만에 내리는 봤구나. 눈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리고 너무 얇게 옷을 입고 서울 가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울 가시나 못 부리고 가셨네요.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 내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춥죠. 이게 너무 가는 추웠어요. 도중에 추워져요, 계속. 맞아요. KTX 추웠어, 안에서. 추웠어. 그렇죠. 추웠어. 이렇게 추운데 인행진행인가요? 신바님이 빙하기를 다룬 이 재난 영화를 갖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춥기는 하지만 네. 요즘 외신을 보면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 가죠. 특히 미국 북서부와 남부에 걸쳐서 한파를 몰고 와 전역 9,500만 명에게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56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덮칠 영하 거라고. 56도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 기상청이 예상했는데요. 2주째 북극 한파는 물론이고 폭설과 강풍도 곳곳을 위협하고 있어서 약 9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사고 혹은 저체온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네. 또 이렇게 춥다 보니까 당연히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 수요를 막 하다 보니 난방 수요가 막 치솟거나 얼음 폭풍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4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 간 동파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이 큰 빙판을 만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오늘 소개할 영화에서 봤던 어떤 장면들과 여러 대목에서 좀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작품은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2004년작 투모로우입니다. 벌써 20년 전 작품인데 네. 청년님은 이 영화 봤습니까?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벌써 20년이나 됐다는 그러니까요. 게 중학생이거든요. 이게 못했는데. 2004년이요. 네, 맞네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TV 영화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것도 종종 보고 맞아요. 그때는 2024 그러니까 이게 2004년. 2004 이게 올까 이런 맞아, 미래가 맞아. 올까 이랬는데 왔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네. 인식을 받았는데 눈에 파묻힌 이 자유의 여신상 맞아요. 횃불까지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 조각이 돼버린 형상이 좀 섬뜩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4년에 개봉을 했었을 때 이 영화 마케팅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제 미국 하면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순신 동상 광화문에 그쵸? 있는 그리고 숭례문을 등장시켜서 꽁꽁 언 모습이 포스터에 담겼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영화 개봉하고 무려 20년이 지났는데 또 그때 상황이 지금과는 또 다른 그리고 그때 느꼈던 위기감과 지금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북극 한파가 몰아닥친 이 겨울에 이 영화를 한번 다시 찾아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기후 재난이 소재인 만큼 과학자가 등장하죠. 네, 배우 데니스 퀘이드가 분한 기후학자 잭 콜 박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고요. 이제 영화가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좀 녹게 되고 그리고 바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서 지구 전체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영화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 박사가 이 위험을 경고를 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행정관들이 그의 이야기를 좀 우습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네. 이후에 바로 본격적인 기후재난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 뉴델리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큰 우박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재계아들이 이제 퀴즈 대회를 참가하러 뉴욕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던 중에 터뷸런스, 이제 난기류를 만나서 공포를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를테면 골프공 많은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토네이도가 LA를 휩쓰면서 지나가면서 뭔가 이제 헐리우드 하면 기억나는 그 헐리우드의 간판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잭은 이제 더 큰 위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상 모델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6주, 한 달 하고 반주가 넘는 시간 이후에 기후가 돌변할 것이다라는 결과였는데요. 사실 잭이 이 결과를 가지고 행정부를 설득하려 다시 가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스운 꼴만 당하게 되고 재난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수해가 이제 더 크게 일어나고, 더불어서 해일까지 발생하고, 뉴욕이 이제 곧 이제 얼어붙을 것이다라는 이제 상황을 예측하고 잭이 아들한테 이제 뉴욕에 가 있으니까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나서야 대통령이 잭한테 이제 해결책을 묻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잭이 사람들을 멕시코까지 이주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멕시코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 내려오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막 마구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본 모습들은 미국에 굳게 닫혀있는 국경을 멕시코나 중남미의 사람들이 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였죠. 네, 맞아요. 이 모습에서는 좀 바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영화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흐름이 비슷해요. 네. 그렇죠. 임박한 재난 그리고 절박한 경고 앞에서도 사람들은 무심하기 그지가 없죠. 이 성경 속의 노아 때부터 숱하게 맞아요. 반복되는 스토리인데, 인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어리석죠. 네. 그래서 영화도 현실과 다르지 않고, 사실 이때 잭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었을 때 다른 이들이 좀 비웃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것처럼, 현재 이제 기후에 관련된 모든 수치가 지구에 당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후 위기, 이제는 기후 재난, 재앙이라고 불리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랬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현재 반응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영화처럼 급박하게 어떤 기후가 돌변해서 급변하게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찬찬히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그런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쩌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단시간에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좀 영화는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영화가 최강대국 미국 그리고 네. 세계 수도로 불리는 뉴욕에서 이 배경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에서 더 많은 피해를 겪기 마련인데요. 영화에서는 이것을 좀 비틀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렸던 미국이 이러한 재난을 겪었었던 것도 어떤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선진국들이 수많은 탄소 배출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 및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네. 탄소 배출이 적은, 책임이 작은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에게 대부분의 재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접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위기로부터 야기나는 불평등, 어떤 양극화, 이런 모습들을 좀 정당하게 바로 잡는 것을 기후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 좀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암살자다라고 불리는 이제 기후 위기가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약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좀 이러한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 그리고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기업과 국가겠죠. 그래서 요즘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기후 금융이라든지 혹은 여러 저탄소 체제에 대한 조치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기후는 늘 느끼지만 탄소 배출권이든 이런 것들이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고 실질적으로 정말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좀 실질적이고 좀 지속적인 조치가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네. 뉴욕 맨해튼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이 뉴욕 국립 도서관에 모여서 네. 책을 땔감 삼아서 불 맞아요. 피우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이제 이 장면을 도서관이 이제 인류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책을 태워가면서 이제 막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희망의 설정을 읽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런 땔감이 없어서 책을 태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문명의 종말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네.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일리가 같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명백한 위협이 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지혜가 인류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지체하면 맞아요. 정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 바로 닥쳐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태워서 뭔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그 상황 암울하기 그지없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잘 타개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도서관이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과거의 어떤 과오를 조금 더 미래에 잘 맞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파국은 막아야겠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스럽게 책 얘기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도 재난을 주제로 책을 골라오셨다고요. 네, 저도 그 신바님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신 기후 불평등, 기후 정의라는 화두와 연결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책을 쓴 저자는 존 머터라는 분이고요. 책 제목은 재난 불평등입니다. 재난에도 불평등이 있습니까? 네, 재난 불평등입니다. 그 존 머터라는 분이 영화의 주인공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존 머터라는 분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대기과학, 지구환경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책은 사회과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다루는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이 자연재해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렇겠네.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신바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그 피해가 미치는 방식과 범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존 머터라는 분이 서두에 쓰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구 환경과 대기가 변하는지, 기후가 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측정은 뭐 파동과 에너지로 보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의미는 실상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쭉 보다 보면 지구 환경에 변화되는 에너지가 생각해보면 가장 공평하게 전달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하나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영향과 그 에너지로 인한 피해는 다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책도 미국을 중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재난이 어떻게 사회 계급별로, 사회 층위별로 다르게 전달되는가, 동일한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여파를 남기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꽤나 우리 사회가 여러 층 나눠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오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청년님, 이 재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책에서 다루는 이제 재난의 종류와 성격, 어떤 재난을 소개합니까? 그 우리 한국에서 재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름에 오는
홍수, 태풍 이와 관련된 게 있고 겨울에는 너무나 추운 혹한 관련된 게 한파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미국을 다르다고 보니까 엄청 그 자연재해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뭐 사이클론도 있고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태평양 같이 보다 보니까 허리케인, 쓰나미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지구 환경의 변화와 자연과학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재난의 안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난의 안개? 네, 재난의 안개. 하나의 재난이 찾아왔을 때 네. 안개처럼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재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난을 나의 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 재난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사용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재난, 이 재난은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누군가는 쓴다는 겁니다. 기존의 재산권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나의 재산권을 침투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난이 가리고 있는 하나의 안개처럼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신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재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넓게 보고 있어요. 아이티의 지진, 미국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이었던 카트리나, 또 스리랑카의 쓰나미, 미얀마의 사이클론 다 다루고 있고, 세계적인 재난이 찾아왔을 때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난 앞에서 선명하게 도드라지는 불평등,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아이티, 뭐 스리랑카, 미얀마, 전 지구적인 재난을 다 다루고 있는데, 신바님과 이야기를 좀 맞추고자 저도 미국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국에 가져왔고,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에 있었던 카트리나는 허리케인 사례입니다. 근데 뉴올리언스라고 하면 유명해요. 재즈의 발상지입니다. 재즈의 발생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 과거에는 대규모 18세기 이제 노예를 통한 농업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재즈가 나왔던 지역이고 예술의 도시이기도 해요. 루이 암스트롱이 나왔던 그런 도시인데, 이 뉴올리언스가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유추를 하다 보면 가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루이지애나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네. 이 도시를 보면 그 가난이 지극히 인종에 따라서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 네. 백인을 보면 백인 중에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백인 중에 25%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해요. 근데 흑인의 25%는 1년에 겨우 1,0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수치가 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뉴올리언스를 카타리나라는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요. 네. 그래서 도시의 모든 시스템과 주택과 인프라가 다 붕괴가 됩니다. 이때 이걸 도시를 백인 위주의 새롭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회로? 네. 흑인을 밀어내고 우리 도시를 백인 위주로 새롭게 도시의 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정비 계획을 세웠고, 건축이나 도시 구조의 재정비만이 아니라 인종의 재정비, 인구 구성의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흑인들을 몰아내고 백인 위주의 도시를 만들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재난의 안개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요한 사례로 꺼내고 있어요. 네. 재난이 뭐 일종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소름이 돋고 잔인하기 그지없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래서 폭풍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나중에 연구가 돼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크게 4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에 사는 사람. 두 번째, 자가 없이 새를 들어 살아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연봉 수입이 평균 이하고, 마지막으로 정규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이 4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쉽게 말했다가 말씀하셨던 청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재산권을 발휘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은 중요한 질문을 남겼어요.
하나의 폭풍이 휩쓸고 나서 모두가 없어지고 잿더미가 된 이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시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참 잔인하게도 이 재난이라는 건 재난의 이후의 주인공을 너무 강하게 잔인하게 선별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재난이 휩쓸고 나서 이 도시를 누구의 도시로 될 것인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았던 게 이 도시고, 리처드 베이커라는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스의 공공주택을 드디어 걷어냈다.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도대체 어디서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건지 어딜 가나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별과 이기주의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좀먹는다는 사실, 좀 우리도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또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재난이 닥친다면 아이고. 우리나라의 재난으로 어떤 한 가난했던 어떤 지역이 산사태로 만약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도시를 재건한다고 하면 큰 갈등과 배제가 충분히 우리나라로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의 불평등, 뭐 교육에서의 불평등, 이게 재난을 통과하게 되면 훨씬 배가 된다는 것도 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코로나 때 재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훨씬 컸어요. 맞아요. 자영업자 대기업들은 뭐 사업을 줄인다거나 매출 감소에 대해서 인력을 줄이는 걸로 버텨냈는데, 자영업자들은 그 대출을 받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래서 큰 재난이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하고 하면 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재난이 오기 전에 내부의 모순을 하나씩 점검을 해야지 이 불평등을 누군가한테는 정말 이렇게 삶을 뒤흔드는 문제까지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난을 통과하면 불평등은 배가 된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재난과 불평등 갈수록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될 때의 파괴력, 이 특정 계층의 피해에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존 버튼의 재난 불평등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컬처클럽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지금까지 신보라 청년 노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